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애플 기준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봉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상승기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나온 추세 이탈이고, 자, 코로나 이전부터 보더라도 주봉 추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점 기준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추세선상으로 저점은 현재 120달러 선까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테슬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 급격했던 추세가 4월 중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라와 테슬라 두 종목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FNGU든 TQQQ든 SOXL이든 보통 4월부터 다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추세가 애플과 테슬라는 가장 늦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주봉 추세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은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이런 저점하단 라인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과 테슬라는 좀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이런 기초 지표 살펴볼게요. 투자할 때 보는 보조적인 지표들이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EPS가 5.61달러고 PR이 25배 정도예요. 자, 2020년 이전에는 애플의 평균적인 PR이 13에서 17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적정한 주가를 생각을 한다면 보통 EPS에다가 PR을 곱한 게 주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 자, 주식 상승기에는 이 PR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PR 종목으로 나아가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 왜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는 거죠. 자,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가장 그랬던 주식이 뭐였어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PR 기준으로 아직 수익성이 반영되진 않았었지만 거의 1000배 가까운 PR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금리 상승기가 오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나서면서 이러한 고 PER 주식들이 가장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테슬라도 EPS가 많이 올라왔고 애플도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애플은 지금 PER 기준으로는 25배, 테슬라 기준으로는 192배예요. 작년 기준.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은 대응이 어느 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애플은 세계 1등, 뭐 아람코한테 최근 시가총액은 뺏겼지만 어쨌든 테크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그 정도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주요 제조업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뭐 우주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차별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트위터도 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은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입된 돈들이 썰물처럼 나아가는 시장이 된다면 과연 어느 쪽의 낙폭이 더 클까에 대해서는 테슬라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애플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100달러까지가 하한입니다. 정말로 보수적으로 봐서 EPS 기준으로 15배속, PER 기준으로 15배속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달러 언저리에서는 방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뭐 여기 최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 보통 이 정도에서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30% 정도라면 충분히 물을 타거나 하단 라인에서 대규모로 현금을 투입해서 금방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애플은 과거에도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보통 6개월 내에는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다면 애플은 뭐 모두 손절쳐라 이런 식의 추세 이탈 대응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차라리 120선에서 한 번 정도
비중을 늘리고 혹시 여기서 더 내려가서 100선까지도 열린다면 그때는 또 한 번 자금을 투입해서 평단을 많이 낮춰놓고 장기 추세식 투자를 이어가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 하상단 라인이 어느 정도 지지 물량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 추세까지 이탈을 해버린다면 저는 PER이 3, 40, 50 수준까지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손해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하시고 하단에서 잡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것도 뭐 개인의 투자 방식이지만 그냥 제가 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애플과 다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커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100 수준마다 비중을 늘려가시던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지금 물을 타시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물을 타도 어느 정도 견디다 보면 반등이 테슬라보단 빨리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물을 타기 시작하시면 예를 들어서 400 이하까지도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반등을 노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기에는 세계 1등 주식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 PER 주식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테슬라와 애플이 현재 주봉 추세상 이탈을 한 건 동일하지만 대응은 테슬라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과 조언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특히나 이쪽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손절을 치세요, 파세요. 제가 그런 얘기는 세배 레버리지 때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거에는 기초적인 가치라던가 미래 수익 전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미국 증시의 영향에 놓여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있는 금리 상승기라는 이런 시장 흐름 하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하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나 애플 같이 개별적인 호재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3개월, 뭐 6개월 정도면 이런 하방 추세가 끝나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테슬라보다는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